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육룡의 나르샤라고 해서 제가 핵심 6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대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 TCC 스틸,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PSK 홀딩스, 그다음에 재건주에서는 LS,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그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이제 하나씩 AS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PSK 홀딩스를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 탄력을 받으면서 꽤 많이 바닥 대비 많이 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PSK 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더 홀딩을 해야 될까?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PSK 홀딩스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성장성,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럼 그랬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 밸류인지 이런 것까지 제가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SK 홀딩스가 어떤 일을 하냐?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PSK랑 제가 이제 PSK 홀딩스를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PSK 홀딩스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PSK 홀딩스니까 이거 사업회사가 아니라 이거 지주사면 지주사가 원래 별로더라, 원래는 사업회사가 더 잘 가니 그러면 PSK 홀딩스가 아니라 나는 PSK를 사겠다라고 해서 PSK를 사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자체가 다릅니다.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PSK랑 그 다음에 PSK 홀딩스가 사업을 분할을 하면서, PSK 같은 경우는 전공정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부를 가져갔고요. PSK 홀딩스는 지주사이긴 하지만 지주사 내에서 자체 사업으로는 또 후공정을 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은 PSK가 하고 후공정은 PSK 홀딩스가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건 후공정이죠. 그러니까 PSK를 하시면 안 돼요. PSK 홀딩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SK 홀딩스가 주력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라는 건데요.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리플로우 장비랑 그 다음에 디스컴 장비가 이 PSK 홀딩스의 핵심입니다. 이 두 장비의 매출이 80%가 되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장비가 지금 현재 각광을 받는 어드밴스 패키징의 또 핵심 장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먼저 리플로우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리플로우가 뭐냐라는 건데요. 리플로우는 크게 범프를 만들거나 아니면 평탄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드밴스 패키징을 할 때 보면 많은, 여기 그림에서 보죠, 많은 솔더볼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TSV에서 구멍을 뚫어서 구리를 채우고, 범프 언더 메탈러지 요거에 깔리고, 요 위에 다시 구리, 그리고 여기에 솔더볼 이렇게 얹거든요. 요 과정입니다. 요거를 형성하는 게 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특히 이제 PSK 홀딩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리플로우는 요거를 평탄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보이시죠? 솔더볼을 만들면 이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요게 평탄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솔더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최근에는 10마이크로미터까지 엄청나게 작게 지금 솔더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게 솔더볼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앞쪽에 그 팁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팁 표면이 거칠면 나중에 이걸 본딩을 할 때 본딩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평탄화를 해줘야 돼요. 표면이 거친 걸 리플로우를 거쳐서 이렇게 평평하게 평탄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SK 홀딩스가 주력으로 하는 게 이 평탄화를 하는 리플로우 장비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플럭스 방식과 그 다음에 플럭스리스 방식이 있는데요. 플럭스는 말 그대로 납땜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요. 거기에 플럭스를 주입을 하죠. 이걸 뭐 납땜을 하는 종이의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붕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납땜을 하실 때 보면 그냥 철대철은 납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잘 스며들 수 있게 거기에 이제 붕사가, 플럭스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딱 납땜을 하면 쫙 흘러가거든요. 그게 평평해지는 건데, 아무튼 그런 플럭스 방식인데, 요 플럭스 방식의 단점은 플럭스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플럭스를 날려야 돼요. 완제품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럭스를 좀 없애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플럭스 리스 해가지고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탄하는 과정에서 플럭스를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열 처리를 가해서 플럭스를 날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평탄을 해서 주죠. 그러면 본딩 업체 입장에서는 따로 뭐 플럭스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플럭스가 남아 있는 걸로 인해서 완제품에 뭔가 오염 같은 거, 그런 리스크가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플럭스 리스 요걸 뭐 주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STI 같은 경우도 예, 플럭스 리스 요 특허를 최근에 또 획득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여기 좀 대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가 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 중에 디스컴 장비를 또 PSK 홀딩스가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컴 장비를 또 생산을 하는데, 디스컴은 원래는 전공정에 좀 주력으로 쓰였어요.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컴을 제거한다라는 건데요. 스컴이 뭐냐면 전공정 과정에서 이 노광 공정이죠. 노광 공정에 이런 이제 포토 레지스트 뿌려서 이 강강액이죠. 예, 이걸 이제 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리고 나서 식각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날리고 난 찌꺼기가 있어요. 강강액이 이제 덜 씻겨 나간 그 찌꺼기를 이제 걷어내는 거를 이제 디스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날리는 장비를 디스컴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 과정에서 전공정에서 한 2번 정도 들어가요. 예, 2번 정도 디스컴이 들어갑니다. 공정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TSV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HBM 관련 이 영상을 찍어 드릴 때 TSV는 또 다른 전공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식각, 증착 이런 걸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TSV가 들어가면서, 공정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또 디스컴이 또 들어갑니다. 똑같이 한 2번 정도 이상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웨이퍼의 또 단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또 더 많은 또 디스컴 공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컴 공정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스컴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디스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드밴스 패키징에서 수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 다음에 HBM3라는 폼팩터가 생기면서 어쨌든 그쪽에 관련된 생산을 많이 하고 뭐 그쪽에 관련된 투자가 많이 되면서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올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좀 주가가 조정을 주다가 최근에 다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게 주가가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또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일단 내년에 실적을 보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영업이익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360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증가가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있다. 다만 그러면 이게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 이게 싸냐 안 싸냐가 중요하잖아요. 싸냐 안 싸냐가.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플을 감안할 때 저는 360억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에서 멀티플을 만약에 한 20배 정도를 준다면 한 시총 기준으로 본다면 한 7천억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이 사실상 상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이게 20배 정도는 20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업이익이 28%인데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플럭스리스 쪽의 장비 수주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보시면 지금 4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35%가 돼요.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도 뭐 물론 35%는 까지는 안 늘겠지만 그래도 한 30% 이상은 나온다라고 보고, 장비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30%다면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HPSP가 시장에서 비싸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비싼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잖아요. 독점적인 지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30% 장비 회사인데 30%가 넘는다라는 건 조금 더 고운 멀티플을 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20배는 조금 보수적일 것 같고요. 한 25배 정도의 멀티플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25배 정도의 멀티플을 시장에서 부여를 한다면, 그리고 저는 올해 시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 조금 더 길어지면 내년 1월 달까지는 또 연말 랠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또 매크로적인 부분 또 긍정적으로 또 바뀐다면 또 조금 더 이제
주식 시장 자체의 멀티플을 또 많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한 25배까지는 멀티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멀티플을 시장에서 멀티플을 25배 정도 준다면 현 주가에서 업사이드는 한 50%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수익률 50% 정도는 갖춰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PSK 홀딩스 목표가까지도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또 발표가 되면 그와 관련된 또 AS를 계속 또 제가 팔로우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